5학년 1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국어 9단원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9단원 첫 시간에는 친구들이 읽은 다양한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읽은 책들, 이야기들, 글들이 어디에서 읽었고 무엇 때문에 읽었고 어떤 종류의 글인지를 살펴보았었지요. 자,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글의 종류에 중에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읽기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글의 종류 중에서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내일 국어 시간은 여러 가지 글의 종류 중에서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읽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글의 종류가 다르면 읽는 방법도 달라져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오늘 해야 될 거 설명하는 글 읽기 방법을 알아볼 건데 교과서 276쪽과 278쪽에 보면 277쪽에 보면은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라는 설명하는 글이 나와 있어요. 요걸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이 글을 읽고 해결해야 된 문제가 뭔지 먼저 살펴볼게요. 교과서 278쪽에 3번은 우리 하지 않도록 해요. 요거는 하지 않고 밑에 있는 4번 문제 할 건데요. 4번 문제를 해결을 할 거예요.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 이걸 읽고 설명하는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세요. 항목별로. 어떤 항목이 있는지 밑에 살펴봤더니 우리가 이 글은 정보문이라는 QR코드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설명 글인데 뜻, 사용 방법, 특징, 모양에 나누어서 이렇게 써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뜻이 무엇인지, QR코드, 정보문의의 뜻이 무엇인지, 사용 방법이 어떤지, 특징이 무엇인지, 모양이 어떤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긋거나 색칠을 해놓거나 하면은 조금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여러분들 276쪽과 277쪽을 읽으면서 뜻, 사용 방법, 특징, 모양 한번 잘 찾아보고 그리고 나중에 읽고 나서 278쪽에 정리하도록 하세요. 자, 친구들 278쪽에 4번 문제 정리가 다 되었나요? 여러분들이 잘 찾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뜻과 모양은 교과서에 이미 적혀져 있었어요. 정보문의, QR코드라고 하는 것의 뜻은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래요. 그러면 이거 모양은 어떻게 생겼나요? 네모 모양 안에 검은 점들과 검은 선들이 있었지요. 그러면 이 정보문의, QR코드의 사용 방법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적었나요? 어떻게 사용한다고 적혀 있었냐면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으로 정보 문의를 찍어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어디 나와 있었냐면은 정보 문의는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으로 정보 문의를 찍으면 관련 내용이 있는 어쩌고저쩌고 너무 기니까 짧게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으로 정보 문의를 찍으면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은 무엇이래요? 정보문의의 특징. 정보문의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78쪽 다 정리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279쪽을 볼 건데요.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친구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쓴 설명하는 글이 항상 진실이고 사실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독도가 일본 땅인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선생님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걸 알고 있는데도 독도가 정말 일본 땅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럼 그 글만 믿고 독도는 일본 땅이야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설명하는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이 무조건 다 정답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를 다시 읽을 건데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세요. 이 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더 알아보고 싶은 어떤 내용이 정확한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종류는 사실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들 앞에 글 다시 읽으면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세 가지 문제의 답 찾아보았나요? 이 글의 종류는 어떤 글인가요? 네, 맞아요. 설명하는 글이었죠? 그럼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해 설명하나요? 네, 맞습니다. QR코드라고 하는 정보 문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정보 문의의 뜻, 특징,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친구들은 이 글 내용 가운데서 어떤 내용이 정확한지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친구들마다, 사람들마다, 나 이게 궁금해. 이거 더 알아보고 싶어. 이거 진짠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알아보고 싶어요? 이쯤에서 저는 더 이상 알아보고 싶은 것이 없는데요 라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럴 때 꼭 한마디 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심이 없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심이 있는 대상은요 정말 모든 걸 알고 싶거든요. BTS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방탄소년단이 어떤 섬유유연제를 쓰는지까지 궁금해해서 예전에 그 방탄소년단이 썼던 그 섬유유연제 세제처럼 넣는 그게 막 품절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모든 아주 사소한 것까지 궁금해하죠. 근데 관심이 없다면 이렇게 궁금해하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3번 문제의 답을 제대로 못 썼다면 여러분들이 QR코드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선생님이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정보 문의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선생님은 누구나잖아요, 선생님도. 근데 선생님도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게 맞나? 나도 쉽게 만들 수 있나? 나 그거 만드는 방법 모르는데? 라는 거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궁금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보면 되겠어요? 이 글 내용에선 더 이상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QR코드에 대해 다른 설명하는 글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 말이 정말 맞는지 아니면 틀리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해할 만한 점. 여기 보면은 정보 문의는 일부를 지워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밑에 QR코드 사진이 나와 있지요. 이만큼이 없어져도 찍힌다는 이야기예요. QR코드가. 근데 정말 그러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친구들? 이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정보 설명하는 글을 읽었을 때에는 어떤 내용이 정확한지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고 확인해야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다른 글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설명하는 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과 같은 그런 글은 어떻게 읽는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잠깐 여기 보지 말고 나머지 내용만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고려할 점입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는 설명하는 글이니까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무엇. 그래서 이 글은 무엇에 관해 설명하고 있나요? 정보 문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설명하려고 하는 땡땡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땡땡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친구들? 네, 그렇습니다. 땡땡에는 대상,
들어가면 되겠네요.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두 번째, 정보 문의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언제부터 쓰였는지,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군지, 그런 것들도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 글에서는 정보 문의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뜻과 사용 방법, 특징,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대상의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혹시 이미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QR코드 전부 다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문의, QR코드의 모양, 이건 내가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 세 번째, 대상을 보고 내가 이미 아는 것에 대해서 떠올리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미 알던 내용도 있지만은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QR코드에 대해서 새롭게 안 내용이 무엇인가? 정보 문의를 사용하는 방법 특징, 이거는 이 글을 여기 지금 교과서 쓴 사람이 써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겠죠. 선생님은 정보 문의의 특징 중에서 그 일부를 지워도 그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조금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무엇에 대해 새롭게 안 것이에요? 사실은 정보 문의에 대해서 새롭게 안 것인데, 일반적인 설명하는 글이라면 우리 제일 처음에 썼던 것처럼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상에 대해서 새롭게 안 것을 찾는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주황색 칸에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 첫 번째, 설명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두 번째, 대상의 무엇을 자세히 설명하는지 생각한다. 세 번째, 대상을 보고 이미 아는 것을 떠올려 보고, 네 번째, 대상에 대해 새롭게 한 것을 찾는다 라는 거죠. 가운데 아까 선생님이 지워놨던 부분은 사실 거의 다 똑같은 말이라서 굳이 보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하라는 건데 굳이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친구들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같이 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설명하는 글 읽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글쓴이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의 과제는 279쪽의 5번 부분 요거를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를 더 찾아볼 수 없으니까 4번은 따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5번에 쓴 건 내용 한번 사진 찍어서 올려서 보여주도록 하세요.